언제까지 잠수라고? 전 2주. 한 달에. 일주. 그 잠수하기 전에 건져 올리면 됩니다. 본인의 경험담 있나요? 저는 이제 심해까지 따라 들어가서 끌어올린 적이 있어요. 최악의 연애를 제가 시킨 적은 있는 거. 카톡으로 통보하고 잠수하기. 왜 카톡 문자 통보는 그럼. 꼭 만나서 꼭 이게 여기 그래. 현대화 시대에 오. 만나가지고 뭘 설명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별이라고 봐요. 카톡 뭐 이런 게 전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은 공허한 삶을 거부하고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충만자들의 가볍지만 꽉 찬 대화 충만자들 시즌 2 두 번째 방송입니다. 우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이별을 하고 나서 연애고 보고 모르겠다 좀 무기력에 빠지고 공허해하는 우리 청춘들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이별입니다. 이별을 가슴 가득 차게 충만하게 하는 법. 그렇죠? 시청률 나오기 좋게 먼저 스포를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이별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음. 이별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이별 교육, 연애 교육 전 국민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별하면 오늘 주제 자체도 한 마음에 안 들어. 잠수 이별이 나쁜가 한승 이별이 나쁜가? 어떤 이별이든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오. 뭐가 나쁘냐? 왜 이별을 그렇게 겁내하고 오. 왜 그렇게 이별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그 본질을 네. 찝어줄 테니 오. 약 1시간 41분쯤 나올 테니 네. 끝까지 들으세요. 그럼 뒤로 넘겨야지. 안돼. 중간에 조각조각 나눠서 10번에 걸쳐서 설명할 거니까 맞아. 꼭 들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가볍게 시작합니다. 잠수 이별이 나쁜가, 환승 이별이 나쁜가. 네,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주제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별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얘기를 꺼내면서 이 이별을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일단 같습니다. 투표부터 해보는 거 어때요? 네, 잠수 이별이 나쁘다 거수. 혼자. 환승 이별이 나쁘다 거수. 아, 또 회색 분자가 한 분. 아니요. 저는 다시 스탠스. 이 정도면 다름을 위한 다름을 하는 게 아닌가. 혼자 이제 다른 네. 관점이시니까 왜 잠수 이별이 나쁜가? 제 생각엔 관계는 둘이 하는 거잖아요. 음.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끝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서로에 맞아, 대한 맞아.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잠수 이별은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정리하고 나한테는 말을 안 해줬다. 제가 궁금하고 무슨 말을 그럼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이제 끝이다. 라는 그러니까, 얘기. 예, 그렇죠. 잠수 이별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별을 당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제 한동안 지속될 수 있잖아요. 얘가 그쵸. 무슨 일이 있나? 나 지금 까인 건가? 이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조금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만나서 끝이야. 나 너랑 헤어지고 싶어. 하면 훨씬 낫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기분은 안 좋지만 환생 이별은 뭔가 전조가 있을 것 같아요. 시그널이 계속 올 것 같아. 얘가 나한테 그렇다고. 마음을 뜨는 그 순간부터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대하는 자세나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마음 변화가 느껴져서 이제 이별의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면서 이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막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지 같고 더럽고 막 힘들고 막 그렇긴 하겠지만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별을 할 때. 근데 그걸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 잠수는 그냥 회피해버리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남아 있는 사람은 막 우울하지, 분노하지. 그러다 나중에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약간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갈아타는 거는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내가 얘를 이제 잊어야 되는 게 명확하고 내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연락이 끊어지게 되면 서로 이게 끊어진 건지 아닌지 관계를 정리하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왜냐면 저도 잠수 이별을 한 8개월 정도 당해봤어요? 서로 그랬어요. 서로 그래서 8개월 정도라기 무슨 말이야? 잠수 기간이? 네. 연애 기간 말. 그래서 결국은 크게 헤어졌어. 되어봤구나. 누가 깐 거 아니야 그 정도? 그거는 결국 그래서 헤어짐이 된 거죠 저에게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정리하고 하는 그 마음이 힘들었고 오래 걸렸죠. 나는 그냥 딴 얘긴데 8일 지나면 끝났구나라고 서로 정리해야지. 8개월 동안 혹시 다시 연락 올 수 있다. 이건 뭔? 혹시 다시 연락 올 수 있다는 한 3개월 간 것 같아요. 한 3개월까지는 혹시 다시 연락 올 수 하긴 뭐 있겠다.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사람이란 게 어떤 네. 큰 일이 생기면 그럴 수도 네. 있으니까. 큰 일이 지금 뭔가 뒤에 있나 보다. 5개월은 네, 뒤에 그리고 5개월은 너무 오래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5개월은 이제 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헤어졌다. 근데 나는 이렇게 헤어지고 싶진 않았는데 정말 안타깝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고 내가 왜 헤어짐을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그랬는데 8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왔어 또. 본인도 얘기를 안 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시험에 붙었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이 있었고. 거봐. 그래서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이별 아파했다는. 아파했지. 아파. 아니, 3개월 잠깐만. 아파하고 아, 이제 5개월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났지. 아, 그러면 다른 사람 그 남자가 8개월이고 그대는 3개월이었던 거잖아. 왜요? 5개월 나름 그래도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는 시간에서 8개월 인정해줘요. 아니지 그 5개월은 딴 남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게 결국 끝맺음을 했다는 거에 저는 사실 다 풀렸어요. 걔랑은 잘 대단하네.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엄청 그래서 좋은 감정이 남아 있었나 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일단 윤정 PD님의 잠수의 가장 포인트는 확실한 끝맺음. 네. 그게 없고 애매한 상태가 나쁘다. 네, 다른 더 분들도 나쁘다.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잠수 이별. 일단 환승 이별 넘어가기 전에 잠수 이별이 나쁜 이유. 근데 약간 이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시간적인 손실이 너무 큰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그때 예전에도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치. 그 온갖 생각 때문에 막 분노하고 이런데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딴 사람 못 만나고 있고. 네. 아 나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잠수를 언제까지 허용? 약간 나도 충격 받았던 게 나는 예를 들면 한 달 연락 끊기면 그리고 살아 있다는 걸 확인하고 무슨 변고가 없고 살아 있고 명백하게 잘 활동하고 있는데 내 연락만 10억. 그럼 나는 한 달이면 그냥 이별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좀 다른가 봐요. 한 달 정도는 쓸 수 있고 한 달 1일째부터는 나도 이제 다른 연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별로 시간 낭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몇 8개월이가 충격이었던 거야. 8개월이면 당연히 인생 낭비하고 짜증나지. 물론 저 사람은 정확하게는 그치, 3개월이었지만 언제까지 잠수라고 딱 할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전 2주. 뭐야? 인생의 손해가 별로 아니지 않아? 2주면은 충분히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SNS든. 아니 그러니까 2주가 아깝냐고. 2주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소개팅할 수 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개월 정도 같아? 저도 한 3개월? 이러면 손실이 크지. 나 1주. 남자들이 잠수 이별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1주만 연락 안 돼도 끝 그냥 사고가 생긴 게 아닌데 1주만 연락 안 돼도 그냥 그 자체로 이유도 안 들을 거고 그게 이유야. 그치. 1주 잠수 탄 게 이유야 해갖고 깔끔하게 정리한 남자 되게 많아요. 저도 아까 한 달 만에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거 뭐냐면 2주부터 마음의 준비가 된 거야. 그리고 얘는 진짜 안 돼 먹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해갖고 바로 여기는 이제 8일째부터 저는 31일째부터 바로 연애 시작. 네. 제가 좀 늦은 편이에요. 약간 그런 건가? 나 삐졌어. 연락 안 할 거야. 언제까지 연락 안 하다 보자. 근데 이거 때문에 진짜 길게 다시 있는 건가?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네. 그렇게 싸움이 있어서 하는 게 한 3, 4일이죠. 통상적으로. 그쵸, 근데 그쵸. 1주, 2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냥 안 맞는 거 아니면 서로 자존심 엄청 세우다가 그쵸. 그 정도 헤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3, 4일 싸우고 3, 4일도 그냥 그래도 지금은 싸웠기 때문에 3, 4일 동안 맞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잠수하면 맞아. 그건 안 되지. 다시 잠수의 정의. 잠수의 정의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방금 말한 거는 윤정 PD님 말한 건 상대방이 마음이 떠났는데 나를 통보를 안 한 경우고 이거는 그냥 이상한 애가 있어요. 가끔. 그러다가 1주 지나서 2주 지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데이트 뭐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어장을 관리하든 아니면 그냥 정신적 좀 이상한 거야. 잠수 이별이 있고요. 그냥 잠수를 잘 타는 애들이 있어. 이거다 이거 잠수 부들이 있어 그냥. 이별이 아니야. 맞아. 언제 그랬는데 해면으로 떠올라. 그렇지 않아? 고래야 고래. 숨쉬러 올라와.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느낌도 나. 정말 그 3개월 그날과 바로 이어져. 바로 이어져서 소름 언제 돋네, 진짜? 그랬냐는데 오늘은 뭐 먹어? 이게야 첫 문자가 3개월 만에 온 첫 문자가 선글라스맨의 잠수 이별에 대해서 안 들어봤어. 요즘 시대에 잠수 이별은 없다고 봐요. 오. 다 오픈되어 있는 오픈월드인데 그래도 연락을 안 할 수 있지. 나한테만. 그 연락은 안 해도 제가 그 사람의 근황을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잠수하기 전에 건져 올리면 됩니다. 건져 올린다. 그렇지. 본인의 경험담 있나요? 저는 이제 심해까지 따라 들어가서 끌어올린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따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토커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아니, 내가- 합법적으로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상상되게 얘기해줄게. 여자는 도망쳐서 심해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첨단 중장비를 하고 근데 이유를 못 듣고 있는 사람이 그래. 답답함 그치. 때문에 환장해서 미치는 거 보고 싶어 이런 그치, 느낌을 그치. 좀 열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왜 헤어지는지. 그렇죠. 아니면 이게 진짜 이별인지. 그렇죠. 아까 일주일, 2주일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주말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말이 넘어가면은 주말 동안 연락이 안 되면은 그 사람과 나의 그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아. 왜냐면 내 주말도 소중하고 너의 주말도 소중한데 주말에 우리가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럼 끝이지. 근데 정말 그 이유를 듣기 위해서 그냥 만난 거예요? 네, 납득하고 싶어서요. 근데 납득이 안 되는 이유여도 어쨌든 듣기 네. 위해서 간 거죠? 일단 나한테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유를 듣고 다음 사람한테는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치. 발전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결론은 하여튼 잠수 기간은 참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8개월짜리 잠수함, 핵잠수함, 잠수함. 그때 뭐 저기는 자맥질 이틀 동안 자맥질. 우리는 약간 스노클링. 근데 그런 저렇게 쌍방 잠수의 경우에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헤어지자는 말. 그게 그거를 어려워서. 하기 그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니면 맞아요. 그럴 수 아까 있지. 나쁘게 말하면 회피라고 했는데 네.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음, 헤어지자 네. 그 말을 자기가 맞아. 못 하겠는 거야. 내가 나쁜 년 되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말고, 있는데 네.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심약하고 아니면 상대방한테 상처 줄 것 같아서 아니면 둘이 직감해. 이건 우린 이별이다. 근데 하여튼 뭔가 이 말을 하는 게 우리의 몇 년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상처 주는 것 같고 뭐 그런 몽글몽글한 마음 때문에 헤어지자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할 그런 노래도 되게 많잖아요. 아까 이별을 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고하게 만들었구나. 만드는 거죠. 최악의 어. 연애를 제가 시킨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카톡으로 통보하고 잠수하기. 자, 근데 세분화해 봅시다. 1번 통보는 했잖아. 통보는 했어. 순수 잠수는 아니잖아. 통보는 했어. 통보는 하고 그 이후로 모든 연락을 다 안 받았어. 자, 근데 요거 난 그럼 파보자고. 근데 우리가 당연한 거에서 딴지를 걸어보자고. 음. 뭐 카톡 문자 이별은 최악이다. 어느 순간 이게 무슨 밈처럼 네. 아무도 왜냐고 묻지 않고 그냥 굳어졌는데 한번 파봅시다. 왜 카톡 문자 통보는 그럼. 그 만나서 꼭 이게 여기 현대화 시대에 오. 그럼 전화는 또 괜찮아? 그것도 안 될 때 만나야 되는데 아니면 나는 거꾸로 카톡으로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 느낌일 수도 있잖아. 나는 정말 이 정도로 완전히 너에 대해서 마음이 떠난 거다. 대신 통보는 해준다. 그럼 깔끔할 수도 있는데 딴지를 걸어보는 거야.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도대체 뭘 바라는 거냐 도대체. 너무 성의 없잖아요. 근데 알겠는데 그럼 반대로 성의 있다 하면 무엇이고 뭔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름답게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됐든 마무리도 아름답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름다운 이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귀었던 사이인데 내가 얘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였던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그러니까 같아서. 반대가 어떤 대우냐고. 그 맞는 대우를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만나서 말만 하면 되는 거냐고. 그 약간 그게 최소한 예의인 예의라고 것 생각하는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난 그때 떠올려 보면 난 진짜 되게 좋은 사이였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이 떨어졌는데 그때 약간 좀 원거리였어요. 직접 만나기 약간 어려운 다른 도시에 있었는데 너무 정이 확 떨어졌는데 뭐 만나고 자시고 뭐 하고 싶지도 않아. 대화를 몇 번 했는데 되게 짜증 나는 거야. 그건 이제 본인 혼자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쵸. 그걸 좀 설명해 줘야 된다. 그건- 만나서. 그럼 그럴 수 있죠. 카톡은 설명이 짧잖아. 내가 너한테 왜 정 떨어졌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를 납득시키는 근데 어쨌든 내가 계속 붙잡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그 복잡하지만 힘든 그 과정을 오케이. 그래도 얘가 피하지 않고 나랑 대면해서 겪는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건 서로에 대한 그냥 예의,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에 그게 대한 이제- 예의. 그게 이제 그냥 예의. 그건 같이 나 함께한 그 신뢰에 대한 마지막. 뭐 그러면 단계는 아까 아니고. 약간 선글라스맨이 말했던 어떤 이유 그런 납득 이런 거겠네요. 맞아. 일반적으로 일반 그 통행이니까. 묘사되는 카톡 문자는 보통 짧게 하고 그냥 그다음부터 그쵸. 씹어버리거나 그쵸. 나와버리잖아요. 길게는 설명해 줬어. 근데 저는 근데 그 카톡도 괜찮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봐요. 길게 아니지. 설명을 했어. 아니지. 근데 상대방이 추가로 궁금한 거를 거기에 대한 답하지 않아. 읽어서 알겠는데 근데 요 부분은 음. 다시 설명해 준다든가 요 부분은 내가 추가로 물어보고 싶어. 아니면 요 부분은 오빠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저는 근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다. 저는 계속 상황이었다고 얘기하지만 하죠, 나는. 이별할 때 설명 납득 왜 이게 가장 더러운 모든 이별의 문제고 대한민국에서 이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다. 만날 때는 아름답고 빌드업과 많은 게 있잖아요. 일단 그럼 제가 맛만 보여드릴게요. 이별은 상당히 짧고 깔끔한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맞아. 이것도 카톡 뭐 이런 게 전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은 카톡이든 뭐든 짧고 굵고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만나가지고 뭘 설명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가장 큰 잘못된 이별이라고 봐요. 왜 환승 이별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환승 이별이라는 게 저랑 만나고 있는 도중에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키우고
참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쵸.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바로 갈아타려면 그렇지. 이미 진정이 됐었어야 되니까. 그럼. 그래서 뭔가 그럼 나 언제부터였지 이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나는 되게 좋아했는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서 나와 이런 데이트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 사람과 보냈던 모든 그 추억들까지 다 나쁘게 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전 잠수이별은 그나마 그 둘이 그 진짜 좋았던 순간들이 약간 그래도 나중에는 좀 지나갔을 땐 좋게 저장될 수 있는데 한승 이별 같은 경우는 그냥 얘랑 그 모든 시간들이 나 너무 시간 낭비했고 진짜 통수 맞았어 약간 그런 생각으로 남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서 더 약간 안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은 이별이어서 저는 한승 이별이 좀 더 나쁘다. 이 프로를 통해서 몇 번 얘기하고 언젠가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저항이 클까봐 그놈의 배신감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진짜 그러면 그 청춘들이 또 기회도 별로 없는데 한 번에 무조건 한 번씩만 만나야 되는 게 너무 민감한 주제지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것도 사귄다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그 사귀는 게 뭔지가 정확했으면 사실은 배신이 아니라 딴 사람이 안 보이긴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말한 2단계 있잖아요. 진짜 가치관이 다른데 쌍방향 심지어 내가 쟤를 막 수용해주고 싶고 쟤도 나를 막 수용해줘. 그러면 이런 사이는 딴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 플러스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저절로 딴 사람이 안 보여. 약간 배신이나 이런 거는 그 1단계 외모적인 거, 외적인 거, 스펙적인 거로만 사귄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사귄다를 제대로 가면은 그 환승은 잘 안 일어난다. 환승 당해본 적은 없는데 대입을 해보면 2단계로 가기 위해서 신뢰를 쌓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허무해지고 공허하고 막 시간 낭비, 인생 낭비 한 것 같은 느낌이 그 배신감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배신감도 있어서 환승이 더 별로라고 생각이 드네요. 잠수보다. 잠수는 그래도 비슷한 마무리 그 끝에 마무리만 안 좋은 건데 환승 당했다 그러면은 와 그동안 이 사람이랑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그냥 내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은 그 시간이 되잖아요. 나는 그쵸. 충실히 사랑했지만 그쵸. 그는 거기에 충실히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 사랑은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온전히 쏟을 때는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쏟은 거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깨졌다고 느껴지면 거기서 오는 상실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윤정 PD님은 근데 잠수든 환생이든 사실 어쨌든 서로 거의 끝나갈 쯤이기 때문에 환생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진짜 뭐 너무 좋은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탁 나타나서 얘가 너무 좋아지는 이런 것보다는 둘이 시들시들해질 쯤에 마음이 뜰 쯤에 이제 다른 여자가 눈에 보여서 살짝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 중에 이제 그냥 그 차이인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냥 애초에 근데 약간 끝날 그거는 사이였다. 내가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너무 그지 같고 나쁘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나한테 마음이 뜬 그 시점에 다른 여자가 눈에 보였던 거고 그렇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냥 그래도 나한테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통보를 하는 게 그냥 잠수를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 느낌? 지나고 나니까 나의 커밍스로 슬슬 미리 스포해 주네요. 좀 제가 말하려고 도의적으로 했던 게 봤을 약간 때, 저런 느낌입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가 시들시들해졌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둘 중에 한 명은 더 마음이 있으면 그 관계를 다시 좀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노력하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얘를 어떻게든 뭐 우리가 관계가 좀 소원해졌지만 뭐 좀 더 예전처럼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얘는 알고 보니 딴 사람을 이미 찾고 있었네라는 거기서 오는 배신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자, 수 있어. 이제 저희 돌아-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네네 시작하세요. 뭐 일단 몇 가지 전제들을 깔아야 되는 게 다시 누차례 얘기했지만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도 있으니까 남녀 간의 만남에는 1단계와 2단계가 존재합니다. 1단계는 이성적 호르몬에 의한 만남이에요. 철저히 외모적인 거나 스펙적인 거나 무슨 자기 스타일, 필링 이런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그걸로 만나는 게 맞아요. 인간도 동물이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2단계가 뭐냐면 서로의 가치관, 신념, 취향을 서로 존중해주고 수용해주는 겁니다. 꼭 가치관이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다음 여기 전제가 쌍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되게 힘든 거예요. 다시 내 마음속에 내밀하게 있는 나만의 유니크한 가치관, 신념, 취향을 보이기도 힘든데 그걸 보여주고 나도 봤어. 근데 심지어 그게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그냥 좋아.
제 거라면 수용해주고 싶어. 그게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자, 저는 일단 사랑과 연애를 이거라고 규정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됐을 때가 연애 사귄다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귄다부터 잘못된 게 외모적으로 끌려갖고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일 하기로 해. 그게 사귄다가 완전치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2단계로 안 넘어간 상태에서는 사귀는 거지만 완전 사귀는 건 아니야. 우린 2단계로 넘어가기로 합의를 본 것뿐이지.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이에 누군가 더 예쁜 애가 와. 더 성문학적으로 끌리는 애가 와. 그러면 나는 그게 넘어갔을 때 과연 이게 다른 거예요. 사귄다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온전히 사귄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넘어간 거를 배신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2단계까지 가서 사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1단계 누가 들어와도 아예 그래도 동물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건 2단계 사랑의 아름다움을 아직 경험 못한 애들이고 1단계 모르는 애들이고 배신이라는 게 저는 성립이 안 되는 게 안 들어와요. 잘 이미 2단계로 충만하고 있으면 1단계가 와도 잠깐 헷가닥할 수는 있지만 다 포기하고 넘어갈 정도로 되진 않아요. 잘 나는 이 사람 가치관이 다른데도 평생 모태신앙 기독교였는데도 불교인 이 사람 따라서 절까지 갈 정도로 완전 수용 존중해 주는데 이 사람은 나라의 기독교를 인정 안 해주네. 안타깝죠. 근데 그게 사랑이야. 도저히 그 사람이 안 해주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면 뭐냐면 자 그것까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도 좋은 거야. 아까 그래서 카톡으로 왜를 막 설명하는 게 없는 게 나는 너의 가치관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아 그렇군 하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치. 내 잘못이나요. 근데 이제 왜 자꾸 납득을 하고 내 잘못인지 듣고 싶냐면 여기서 이제 열등감 이런 게 돼요. 이별할 맞아요. 때 그렇게 막 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뭐가 못났어? 이게 최악의 대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헤어지는 이 순간이 내 열등감을 확인할 것 같아서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만나서 계속 왜를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니까 그 놈이 나보다 뭐가 나은지 또는 아무 놈 없어. 그럼 내가 뭐가 모자라지 설명해봐. 내가 뭐 돈인지 뭔지 차라리 말해봐. 그러다가 열등한 게 찔리면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급부로 분노하죠. 근데 그 모든 것도 1단계로 바라봤기 때문이야. 내가 가장 우월한 인간이기 때문에 날 좋아해주고 나도 거꾸로 상대방의 제일 우월한 미모를 근데 그거는 지옥도예요. 왜냐면 나보다 우월한 인간은 더 많거든. 거기서 집착도 생기는 거야. 너 모임 나가지 마. 여사친 남사친 웃기지 마. 이 모든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나보다 우월한 인간을 만날까 봐. 그거 두려운 거야. 그 사람으로 환승하는 순간 내가 열등할까 봐. 이건 사귄다의 정의를 다 1단계로 봤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단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2단계로 가잖아요. 다시 이별은 너무 깔끔한 것밖에 없어. 다시 가슴 아픈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죠. 보고 싶겠죠. 그리고 나는 2단계까지 갔는데 상대방이 아닌 게 참 안타깝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과 분노, 내가 모자란가? 열등 이런 건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별에 쓰는 그 에너지 있죠. 열등감, 확인, 납득 이 모든 것들이 이 1, 2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에서 오는 너무 큰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깔끔할 수 있다. 아까 잠수도 통보만 안 한 게 문제야. 그 통보만 하면 돼. 가치관이 달랐음. 저는 이거잖아요. 그럼 그냥 등기로 보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용 증명 보내. 가치가 달라서 오케이 하면 되고 환승도 겹쳐 있는 건 문제야. 근데 겹쳐 있는 것도 왜 겹쳐 있는지 아세요? 1단계니까. 1단계에선 나는 겹쳐 있어도 된다고 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게요. 1단계에선 사귀자고 했지만 일단 사귄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1단계는 그냥 다 썸이라는 관계라고. 그러니까 1단계에선 환승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2단계 가잖아요. 그다음부터 환승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근데 2단계에서 환승이란 뭐냐면 다시 또 이거야. 그냥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기다렸는데 안 돼. 난 네 가치관에 수용 안 돼. 빠이빠이 하고 다음 날 딴 남자를 만났어. 근데 물론 1, 2단계를 하루 만에 할 수는 없지만 한 달 만에 결혼했다. 만났나 보군. 쌍방향으로 대단한데. 근데 이제 모두가 교육돼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단계를 연애와 사랑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저는 쓸데없이 배신이라는 게 나오고 자꾸 열등감과 분노와 우울과 막 그런 설명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은 아주 간단해요. 도저히 너의 가치관, 신념, 취향이 수용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이별 논쟁, 잠순이, 환승이 이 모든 이별 논쟁이 1단계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문제다. 2단계만 있다면. 근데 1단계면 그냥 그건 계속 싸울 거다. 이 모든 게 1단계 가정으로 싸우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볼게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 있잖아요. 그게 나이 들면서 식어요? 그 기쁨이? 그런 거 말고 나이 들었더니 엄마가 날 더 이상 애기처럼 이뻐하는 것도 1단계야. 그거 말고
그러니까 물론 가정마다 다르고 요새는 부모님과 갈등도 많지만 그거 말고 그냥 부모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그 마음이 그게 2단계거든요. 2단계로 가기 위해서 1단계가 필요는 하잖아요. 그럼 필요해서 서로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뭐 다 한 뭐 거야. 다 했어. 사귄 건 아닌 아직 안 거예요. 사귀었어. 사귄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바로 이거죠. 이게 본질의 힘인 거야. 근본적으로 사귄다는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전제를 바꾸면 이별했다는 전제도 통째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거 맞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연애라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비슷한 얘기를 보긴 했거든요. 연애를 하면 불행하고 사랑을 해야 행복해진다. 근데 그 연애 단계가 있어야 사랑의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있다니까요. 연애하세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근데 연애엔 이별도 이별은- 없다. 이별이 아니다. 예. 그때 열받는 건 다 그냥 쓸데없는 그 우열감에서 오는 그냥 열등감과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지. 또는 2단계로 못 간 아쉬움이 있는 거죠. 나는 그렇죠. 쟤랑 그 기회를 못 가졌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부분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되게 좋아서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은데 얘는 마음이 식었네. 난 봐봐, 봐봐, 얘랑, 1번. 얘랑 정말 2단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다시 1번 사랑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별로 나에 대해서 2단계로 안 갖춰주고 싶다면 슬퍼할 거 없고 2번 아니요 그냥 1단계에서 식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2단계가 될 수 있는 대상을 만났는데 내 입장에선 얘를 다 수용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어. 그 근데 슬픔만 있으면 돼요. 나 말했지 아까 안타까움이라고. 사랑은 쌍방향이고 뭐냐면 이 세상과 인간이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의 슬픔 또는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했기 그쵸. 때문에 이제 못 본다라는 그쵸, 그건 그쵸. 있는데 그 외에 뭐든 뭐 분노 이 나쁜 새끼 아. 나보다 더 나은 네가 누굴 만나나 보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쟤도 2단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분노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좀 자기 메타인지를 잘 활용해서 걷어낼 필요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안타까움만 있으면 된다. 뭐 분노, 울음, 울분 이런 것들은 그건 잘못한 안타까움이 거다. 크면 그 분노는 모르겠지만 나에 대한 걸로 올 수는 있잖아요. 아니 나에 대해 왜 와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다시 아니라 가치관, 신념, 취향은 잘못된 게 없는데 잘못된 건 없죠. 그냥 쟤는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이거예요 그냥.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죠. 네. 잘못된 건 그러니까 하나도 다시 없는데 나는- 내가 조금 더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맞춰주면 안 되죠 그거는. 그리고 내 가치관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대로 내가 조금 바꿨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난 행복할 수 그것도 있잖아. 연애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떠나간 사람 나쁘다고 하는데 걔는 아까 말한 대로 시간 낭비하기 싫은 거야. 그렇지. 나는 도저히 네 가치관 아니면 좀 달라. 아니면 노력 조금만 해볼 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니까 진짜로. 다시 근데 니라는 인간 자체가 아니라 너의 가치관, 신념, 취향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럼 놔줘야죠 거꾸로. 그것도 집착인 거고 그 사람한테는 신뢰인 거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빨리 딴 여자 만나서 기회를 갖고 싶다고. 그렇지. 근데 왜 잡는 거야? 너무 잔인하죠. 근데 잔인한 건 사랑의 원리가 잔인한 거지. 우리 비유 소중한 짬뽕 매니아야. 걔는 짜장면을 좋아했어. 근데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 걔도 수용이 되고 심지어 같이 먹을 수도 있어. 근데 걔는 딱 이래. 난 도저히 짬뽕은 안 되겠어. 그리고 짬뽕을 먹을 만큼 너에 대한 그 신비한 마음이 안 생기네. 잔인하죠. 슬프죠. 나는 쟤를 위해서 짜장.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새끼가 나쁜 새끼라든가 짬뽕을 먹는 내가 되게 열등하다든가 그쵸, 그쵸. 내 문제가 있다든가 걔가 그건 안 심지어 짬뽕을 먹는 단 여자를 만나서 짬뽕을 먹고 앉아 있어. 이런 배신감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그 여자니까. 그냥 짬뽕인데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싶은 신비로운 새 여자를 만난 거고 나는 짬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수용하고 싶은 신비로운 마음이 안 생긴 거고 나 반문하고 싶은 거 뭔지 알아요. 그렇게 칼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누가 칼같이 된대? 너무 큰 안타까움이 남는다니까. 그리고 이 사랑의 잔인함과 이 인간의 다름 그 신비로움에 대한 원망은 있을 뿐이라니까. 근데 저는 그 외의 감정들이 자꾸 그거를 합리화해서 할수록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되게 모질한 생각이라고 다 많이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고 있나요? 그럼요. 모자라다고 알고 있나요? 무의식이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새로 만난 여자애가 나보다 뭐 예쁘면 좀 그렇긴 하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뒷얘기로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약간 모질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제가 여기서 아주 멋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하기도 전에 벌써 스스로 되게 멋있으신가 본데요. 이렇게 기대치를 올리면 그렇지만 언제나 저는 그 기대치를 만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너무 멋있는 얘기 들었어. 하십시오. 아름답다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아름? 나.
나예요. 나 맞아. 진짜예요. 아름답다는 말이 처음 쓰인 그 고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름다운 이별이잖아요.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나다운 이별이면 나다운데 그렇게 봤을 때 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는 너답게 살고 난 나답게 사는데 우린 접점이 없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이별이지 나다운 이별. 나답기 위해서 너랑 헤어지고 너다운 너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는 헤어진다. 깔끔하다. 너무 안타깝다. 나는 너다운 너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너는 나다운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알겠어. 어쩔 수 없이 나다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러 너도 가고 나도 갈게. 사랑이란 참 잔인해. 쌍방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안타까움만 가득하고 돌아서는 게 아름다운 이별. 그래서 나다운 이별하세요. 나답기 위해 이별하세요. 헤어졌을 때도 나를 뭐 책망하거나 상대방을 책망하지 마세요. 공감도 되는 얘기인데 들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나다움을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열변하신 모든 것들이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근데 중요한 좋은 말을 얘기인데 그래 저게 맞는 말이지. 근데 너무 안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인데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드리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찾은 다음에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근데 2번 그 전까지 아무도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만나면서도 계속 자기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완전한 연애는 있을 수 없다. 그건 아시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20대들이 어쨌든 막 1단계로도 헤어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2단계까지는 어쨌든 트라이라도 해보고. 그러니까 없는데도 지금 말한 것처럼 하다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젊었을 때는 1단계 하면서도 자가가 발견되긴 해요. 근데 제 말은 2단계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남는 게 결국 내가 못생겼다가 아니라 결국 내 취향과 가치관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그게 완성된 다음엔 더 이제 완벽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0대 때 연애는 완벽하기 좀 힘들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면 다시 나이로 또 일반하면 안 돼요. 하지만 보통 20대 때에는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확인 안 된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30, 40대인 그만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이게 네. 참 어려운 숙제예요. 근데 이게 완성돼야 돼. 나다운 게 뭐냐. 근데 저는 이제 1단계 연애더라도 정말 치열하게 1단계든 뭐 연애를 하면 나다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를 발견하기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연애를 함에 네. 있어서 연애를 하면 어쨌든 이 사람이랑 뭔가 감정적으로 계속 교류를 하면서 내가 화나기도 하고 슬퍼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맞아요. 많이 할 거기 근데 때문에 그때 나를 그걸 들여다봐야 돼. 치열하게 하면 난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경험을 같이 했을 때 행복하고 이럴 때 분노하고 화가 나고 슬프구나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를 치열하게 하는 게 오히려 2단계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뭔가 나의 호불호를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근데 그때도 주의를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게 의식은 해야 돼요. 뭐냐면 그죠? 나는 콘오프 남자를 좋아했네. 15년을 연애하고 그런 남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계속 싸움과 그런 걸 통해서 내 취향과 신념과 가치관 그러니까 우열로 구분되지 않는 그게 무엇일까로 끝나야지. 제가 10년 연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무조건 182 이상 아주 정밀하죠. 거기다가 코가 어때야 되고 성형은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뱃살은 있으면 안 된다는 종합적 결론이 그거 MBTI는 정확하게 ENFJ를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치열하게 연애해봤는데요. 제 결론은 골반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다음 연애에 도전할 시간이 더 그러면 짧아지니까. 이렇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좋은 이별은 뭐냐면 아까 납득 이 얘기했잖아요. 외적인 거에 납득이 아니라 이 모든 이 사람과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나의 가치관 또는 내가 못 받아들여줬던 또는 나는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의 취향은 무엇인가를 갈무리하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로 구분되지 않아요? 나다움을 발견하고 너다움을 발견하고 헤어지면 아름다운 좋은 이별 근데 그냥 통상적인 아름다움만 외적 스펙만 발견하고 헤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난 카톡 이별할 때 난 가치관적으로 얘기했어. 우리 이 생각이 난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난 통보를 했어. 그러니까 20대 때는 누구나 부족하잖아. 왜 자꾸 과거를 위하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는 무슨 말하는 건 성인 같죠?
난 20대 때 외모로만 사랑했고 외모로만 헤어지고 누구보다 열등감 있잖아. 열등감, 질투, 집착 저예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새끼 만나고 너무 싫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좀 예수님이죠. 배워 나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건 그렇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맞아. 사랑에 그러니까 대해서. 약간 이 얘기 들으면서 이 이별뿐만 아니라 좀 건강한 연애란 무엇인가도 좀 약간 알게 된 것 같은 게 약간 그런 성향들이 막 가스라이팅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상대한테 뭔가 내가 상대와 싸우기 싫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끌려가는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연애 자체가 나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좀 그런 휩쓸리는 그런 연애를 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그렇기도 얘기하면서. 하네. 연애할 때 그거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막 그거잖아. 그잖아. 내가 시키는데 좀 해. 나한테 맞춰. 그게 이제 좀 고도화되면 가스라이팅이고. 근데 물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연애란 건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맞춰가는 게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쵸.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렇지. 그 아까 말한 수용과 존중하는 맞아요. 거지. 그렇죠. 그 나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발견은 할 수 있지. 발견할 수 발견을 있죠. 하면서 네. 이제 그게 서로 잘 맞는지는 맞아, 이제 맞아. 맞춰볼 수 있는데 바꾸는 건 조금 그죠.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인간이고 신이 아니니까 맞아요.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냥 이제 상대가 싫어하는 걸 내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뭐 나도 상대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은 하고 그냥 그 노력의 밸런스를 서로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건 그쵸. 사실 어렵잖아요. 다 맞아요. 다르게 생겼고 되게 복잡 다단한데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노력도 그 노력을 하고 싶은 그렇지. 사람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기꺼이 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게 2단계가 되는 건데. 아 근데 두 분이 진짜 좋은 얘기 주셨어. 맞아. 나 잘못했으면 제 이론이 만나자마자 그냥 100% 수용이야.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고 지금 딱 저렇게 말했어요. 노력하고 싶은 마음. 그게 아까 말한 제가 신비로움이에요. 그죠. 왜냐면 신비로움 그쵸. 이러니까 보자마자 야 넌 기독교야? 난 모태 불교인데 나 기독교 받아줄게. 이게 아니라 이상하네. 난 기독교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데 왜 얘가 믿으니까 들어주고 싶지? 들었는데도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말하면 들어주고 싶어. 이런 근데 좋은 제가 얘기였어요. 아까 계속 바꿀 수 있지 않냐, 맞춰줄 수 있지 않냐, 이것도 요 관점이거든요. 맞아요. 그 기꺼이 내가 짜장면 원래 안 좋아하는데 얘를 위해서라면 난 기꺼이 짜장면 정도 같이 먹을 수 있어. 난 짬뽕 더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조심해야 되는 게 나를 바꿔줄 수 있지 않냐가 아니라 어. 걔랑 함께 해줄 수 있다. 그렇죠. 또는 걔의 마음을 존중해줄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정도. 그치. 싫은데도 난 이상하더라. 너니까. 그치. 그러다가 때로는 아까 말한 대로 살짝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어 사람이. 아니면 좀 넓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 나를 바꾸고 싫은데도 억지로 이게 아니라 신비해. 계속 노력하게 돼. 아, 너무 노력하다가 이제 너무 어느 정도 이제 아름답죠. 마음이 아름답죠. 이게 더 이상 안 가면 그 기꺼이 노력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네, 그쵸. 근데 어떤 부분이 너무 안 맞으면 노력할 마음이 전혀 사라질 수도 네. 있고. 이 사람 만나면 내가 고기를 평생 못 먹는다고? 나 이거는 안 될 도무지 것 내가 같아. 노력은 안 되겠다. 그럼 바로 안녕 하는 거지. 근데 또 이쪽에서 맞춰줄 의향이 맞아요. 생기면 또 맞을 수도 있고. 이쪽도 그치, 그치. 이쪽 반대도 그러면 신기로. 여기서 나는 이쪽에 맞춰주면. 그 수용이라는 게 또 기꺼운 마음으로 갑자기 어느 날 기독교가 좋아졌어요, 고기가 좋아졌어가 아니라 왜 노력하고 싶지? 그게 신비로운 마음. 근데 이별의 순간은 뭐냐면 노력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그랬을 이제 때는 헤어지는 거죠. 그때는 슬퍼할 거 없다. 그냥 안타깝다. 나는 노력하고 싶다고. 근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쌍방향. 사랑은 쌍방향인데 그쵸. 이번엔 일방향이었네. 너무 안타깝다. 유한한 인생인데 얘처럼 노력하고 싶은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그 마음도 이해해요. 조금만 다시 한 번만 노력해주면 안 돼? 왜냐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너처럼 그런 신비로운 마음이 생길 사람이 또 만날 수 있지 힘들어. 그치. 겨우 만났어. 그러니까 날 위해서 한 번만. 근데 한두 번은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를 되게 힘들게 만났다는 거잖아. 나는 안 그렇다. 했을 때는 아깝이 이러면서 헤어져야지. 내가 아깝다고 해서 상대방 보고도 조금만 더 노력 한번 해봐. 근데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그쵸? 쉽지 않지. 노력하다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 맞아. 노력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딱 좋다. 아깝이. 아까 제가 안타깝다도 너무 그렇고 그랬는데 아깝이. 난 그런데
이 GDP에도 심각한 영향이니까. 맞아. 이별이 쓰는 부정 에너지가 맞아요. 얼마나 많아. 저도 이별을 고하는 때 보면 이런 마음이 그런 내가 기꺼이 뭔가 얘를 위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별을 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맞네요. 거예요. 아까 사실 정 떨어졌다는 것도 그거잖아요. 네. 정이 떨어졌다 하면 음, 내가 노력을 더 이상 얘한테는 이 부분을 하고 싶지 않다. 음, 이런 거잖아. 그렇지. 도무지 얘랑은 내가 더 이상 맞춰줄 수 없다. 맞아요. 아무것도 기꺼이 맞아요. 내가 뭘 할 수가 없다. 그 맞춰줘야지 이런 용어를 잘못 쓰면 안 돼요. 그냥 음. 상대방 다운 거를 아, 그렇죠. 그 수용해줄 수 있는. 수용하려고 어. 노력한다지 나를 막 바꾸고 음. 내가 너무 싫은데도 음. 그거를 막 포기한다 이런 느낌이면 아니거든. 이상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아까비 하라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수많은 것 같아. 근데 그 모든 종착점 아까비가 되려면 종착점은 나의 내면을 발견하는 여정이어야 된다. 아, 네. 맞아요. 그건 1단계로 끝나도 상관없다. 음. 근데 내면을 발견하는 여정이어야 남는 게 있고 그게 좋은 이별이지. 1단계로 깔끔한 건 그거는 뭐 또는 1단계로 질질 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특히 청춘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별을 했을 때 왜 아까운지에 대해서 되게 깊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이 사람한테 너무 끌렸고 어떤 가치관과 그죠? 어떤 호불호 취향이 난 좋아가지고 끌렸는지 아니면 그 너- 아까움에 대해서 좀 아니면 고민을 그러니까 너무 해보면. 복잡하니까 그냥 짧은 뭐 문장으로 하면 이 이별에서 어떤 게 나다웠느냐. 이 이별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존중받지 못해서 아까운 나다움은 무엇인가. 거꾸로 이 이별에서 헤어지게 만들었던 너다움은 무엇인가. 그런 거. 아름답시다 우리. 어? 아름다우시. 소리 연구원 아름다워. 이런 말 하면 직장에서 하면 안 되지. 근데 봐봐 직장 이것도 오늘 그로 구분되죠. 제가 외모 품평을 한 거면 안 되지만 소리는 참 너다워. 너다워서 소리 진짜 자기다워요. 맞아요. 진짜 맛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고 같이 회식할 때 추가적인 보면 얘기지만 전혀 회사 눈치나 상사 눈치를 보지 않아. 온전히 너다. 먹을 때 진짜 소리는 완전히 너다워. 소리는 먹을 때 아름다워.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네. 아름다워. 좋은 말이네요. 우리 아름다웁시다. 다 아름다운 아름다워요. 사람 됩자고요. 맞아요. 알겠죠? 자, 이별을 하신 분들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좋은 바꿔서 다음 연애를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너다운 연애를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충만한 대화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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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